실은 이제 다음 대선 시기를 앞두고도 어떻게 좀 한번 합을 모아보자 이제 이런 초기적인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갑자기 몇 개월 내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은 많이 급한데요. 저희들이 좀 기획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공문법에 지금 라임대 교수님의 발제 속에서도 나왔지만 지난 15년 이상 이제 계속 변화는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개정도 있었고, 그런데 이 공문법이 제정된 당시에 그런 어떤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시간이 지난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게 언발의 오줌 내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조금씩 고치는 걸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존재가 한다. 이걸 이제 어떻게 좀 어느 시점에서 좀 어쨌든 공론화시키고 좀 어떻게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 공문법의 애초 개정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문법의 그 애초 개정 취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자율 책임 경영인데 이 공문법에 보면 사실은 자율과 책임이 좀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경영의 확립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그냥 자율 책임 경영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실은 공문법의 취지는 저는 책임 경영을 확립할 수 있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경영의 자율성을 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 경영이 확립될 수 있게 지금 지난 그 공문법 제정 이후에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여기에 그 쟁점과 대안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공문이 아니면 내부적인 지배구조로 들어와서 이 사회 이게 결국에는 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제 이 문제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형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사실 이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340여 개 정도를 애초에 분류할 때는 뭔가 이 시장성과 그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하겠다 이제 설계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현실에 와서는 오히려 이 설계에 맞는 거는 이제 한 80여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240여 개 정도가 오히려 분류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문법은 분명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부터 해서 이제 중심으로 돼 있고 기타 공공기관은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240여 개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이 공문법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지금 현재의 이 공문법의 이제 전면적인 좀 개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을 저는 얘기해 주는 거다. 대안이 뭐냐? 이거는 저도 아직 명확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라임대 교수님의 이 발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뭔가 이 유형 부분은 새롭게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거버넌스와 관련돼서는 이게 노동계가 지금까지는 좀 의견을 합을 모은 것은 이제 공은위의 이 어떤 그 혁신 방향, 개선 방향은 이제 또 동일합니다. 독립성과 민주성과 전문성 이걸 이제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러면 이거에서 방법은 뭐냐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노동계가 좀 합을 모은 거는 이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있으면서 오히려 이제 민주성, 독립성, 전문성이 좀 훼손되는 부분이 있으니 오히려 주무부처들이 좀 포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총리실로 가는 게 오히려 어쨌든 독립성 측면에서는 그나마 나은 대안 아니겠느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좀 합을 모은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지배구조에서 그 노동이사제가 어쨌든 가장 최근에 노동계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주적인 거버넌스에서 그 제도적인 변화가 생긴 거니까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축적이 돼야지 이에 대한 좀 평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그냥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 이제 소속 그 회원 조직에 이제 한국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한전 KDN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한전 KDN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이제 이사회 의결이 한번 시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노동이사가 한전의 노동이사가 그 안건에 대해서 좀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사실은 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많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노동이사가 참여하고 있고 그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실제 노동이사가 비상임 이사들과 활발하게 그 소통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결국엔 이제 뭐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을 거겠지만 한전 KDN 지분 매각에 대한 안건이 보류되는 이런 그 결과를 한번 내온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그 것들이 좀 더 많이 축적이 되면 결국에는 노동이사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될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이제 기타 공공기관은 지금 노동이사의 대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재부는 뭐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법이 명시하지 않는 이상 기타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는 지금 단 한 곳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유형불로 문제와 같이 좀 해결돼야 될 문제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문법의 그 개정 방향에서 저는 이제 그 공공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 그 윤석열 그 정부 초기에 혁신 가이드라인이 그 제시가 되면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기획재정부의 어떤 분으로부터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엔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듯이 어느 정부에서는 공공성, 사회적 가치를 중시했고 어느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니까 결국엔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다. 이게 정말 저는 뭐 농담이라고 들었기에도 좀 너무 무책임한 거다. 이거 그러면 매번 정권 때마다 이 시소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공기관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너무 그 방향성 없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공공성의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조직과 어떤 작용과 원리에 어떤 좀 규율이 될 수 있도록 좀 공문법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고 혁신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들의 어떤 효율성과 이걸 위해서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의 방향도 이 어떻게 공공의 가치를 좀 이 시장지향적인 혁신이 아니라 좀 공공의 가치를 좀 체현하는 데서 공공관리 체계 내에서의 혁신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그 찾아내서 혁신하게끔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일관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의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매번 맡겨주는 거는 오히려 공공기관들에게 계속 이런 좀 혼선을 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간단하게 드리고요. 이 두 번째 세션에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노동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의 그 내용보다도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임금의 결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주장하는 거는 초임금비 제도 자체 문제는 많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빼고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보수위원회와 같은 임금 결정 구조를 통해서 하자 이런 거죠.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공공기관에 똑같이 적용한 게 10년간 한 해도 변함없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똑같이 지금 나왔고요. 근데 이 공공기관의 임금 결정은 항상 그냥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오히려 공공기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노사 간의 교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임금 결정 구조 문제 또한 공문법 개정에서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 소장님의 그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토론이었고요.